어느덧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봄을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싱그러운 공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푸른 바다를 추천합니다. 탁 트인 바다에서 갑갑했던 마음 잠시 해제. 언택트 여행 속에서 스트레스도 잠시 해제. 푸른 바다, 힘찬 파도 소리와 함께 에너지는 꿀 충전하는 여행. 지금 포항으로 봄맞이 바다 여행 떠나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포항의 봄바다에 한번 와봤습니다. 사실 포항 바다라고 하면 굉장히 다 다른 매력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한 곳 꼽으라고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그런데 핫플레이스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포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바다, 바로 여기입니다. 요즘 뜨고 있는 포항 바다 명소. 그 첫 번째는 이가리 닷 전망대. 청하면 이가리에 위치한 이 전망대는 포항의 동해바다를 향해 닻을 내린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전망대의 색다른 모양과 함께 최근 임시완, 신세경 주연의 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에서 이 남자 주인공이 여기를 막 뛰어다니는 그런 장면이 나왔거든요. 화면 속에서 볼 때도 예쁘긴 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훨씬 더 시원하고 예쁜 느낌이 듭니다. 오늘만큼은 나도 드라마 속 주인공. 이지혜 리포터도 한번 달려보는데요. 아름다운 풍경과 파도 소리 응원에 힘입어 완주 성공! 저도 이렇게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한번 뛰어봤습니다. 어때요? 저도 드라마 나올 수 있을 것 같나요? 이렇게 뛰어보니까 더 신기한 느낌도 들고요. 또 이렇게 계단이 바다 위에 있으니까 더 뭔가 운동이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운동 코스로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가리 닷 전망대는 높이 10m, 길이 102m의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전망대를 걷다 보면 마치 푸른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엄청 높아서 이렇게 밑에서 내려다보면 아찔한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도 오히려 이 높은 광경을 즐길 수가 있어요. 높은 곳에 올라 더 멀리, 더 넓게 푸른 하늘과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이가리 닷 전망대. 이곳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요. 전망대의 끝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아름다운 바다를 해변에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또 이렇게 전망대에 올라와서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바다를 보니까 이 동해바다의 아름다움이 배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닻의 끝에 와 있거든요. 근데 이 닻이 향하고 있는 저 멀리에 독도가 있다고 해요. 이 멋진 풍경 너머에 우리 땅 독도가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세요. 멋진 풍경뿐 아니라 특별한 의미까지 담고 있는 이가리 닷 전망대. 곳곳에 예쁜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갑갑하게 있다가 이제 여기 이가리 닷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모처럼 용기 내서 한번 나와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쁜 거예요. 바다 색깔도 예쁘고 이제 힐링도 많이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와보니까 너무. 봄맞이하기에 딱 좋은 포항바다 핫플레이스로 강추합니다. 봄맞이 포항 바다 여행 두 번째 핫플레이스는 바로 월포 해수욕장. 아름다운 백사장이 펼쳐지는 포항의 대표 명소죠. 이렇게 백사장과 푸른 바다를 보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두근해집니다. 이곳 포항 월포해수욕장은 사실 여름에 해수욕 인파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계절 상관없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계절 사랑받는 이유를 알려준다더니 갑자기 차를 타고 폭풍 후진 주차.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월포해수욕장이 요즘 차박이랑 캠핑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저도 빠질 수 없으니까 딱 준비했죠. 지금 피크닉 준비하고 있어요. 언택트 시대. 자연 속에서 한숨 돌리고픈 사람들에게 간편한 차박 캠핑과 한나절 피크닉이 다시금 유행하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월포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니 간단한 도시락만으로도 완벽한 봄맞이 소풍이 완성! 이게 바로 리얼 바다뷰죠. 이렇게 캠핑을 차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색다르고 재미있는데 이곳에만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멋진 바다를 코앞에 두고 이 뷰를 보면서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굉장히 색다르고 특별한 이벤트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월포해수욕장에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요즘 캠핑뿐만 아니라 서핑 명소로도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요. 어떤지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포항이 서핑의 성지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용한리 해변뿐만 아니라 이곳 월포 해수욕장도 많은 서퍼들이 찾는다는 사실. 서핑하기 적당한 파도와 넓은 해변이 서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하는데요. 서퍼들의 경쾌한 질주는 우리 눈을 사로잡습니다. 월포요? 라인업도 길고 서핑하기 크게 위험한 요소가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앞에 앉아서 바다 보면서 쉴 수 있는 카페도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월포에는 서퍼들의 아지트이자 서핑 문화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카페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곳 역시 아늑하게 바다뷰를 만끽하면서 맛있는 빵과 음료도 즐길 수 있고 서핑 체험도 할 수 있는 월포의 핫플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포항이 서퍼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건 저는 네. 알고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저는 포항의 용안리 해변이 먼저 떠오르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네. 이렇게 또 월포가 서퍼들에게 인기를 받고 있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월포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해변이 워낙 넓고요. 그리고 바람을 막아주다 보니까 항만 안에 있어서 네. 예, 좋은 파도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혹시 사장님도 네. 서퍼세요? 올해로 12년째 이제 경력의 서퍼고 프로 서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또 서핑을 업으로 하다 보니까 네. 여기서 이제 서핑 샵도 하고 거기에 이어서 카페까지 같이 이렇게 운영하면서 이렇게 현재까지 온 것 같습니다. 봄, 가을이 특히 파도 타기에 좋은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투가 체온을 지켜주니까 걱정 말고 여러분도 올 봄엔 도전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확실히 이렇게 서퍼들이 찾는 카페답게 없는 게 없어요. 이렇게 딱 수트도 있고 용품들도 다 있고 보드들도 쫙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지금 와서 만약에 서핑하겠다고 한다면 몸만 와서 즐기면 될 것 같아요. 카페에선 뭐니 해도 음료가 맛있어야겠죠. 맛있는 디저트와 음료를 즐기면서 바다를 바라보는 여유. 서핑을 하지 않더라도 바다뷰를 즐기기에 그만입니다. 이보다 행복한 봄맞이가 있을까요? 이가리닷 전망대부터 월포 해수욕장까지 포항의 봄바다 어떠셨나요? 이곳에서 스트레스는 모두 날려버리고 싱그러운 봄의 에너지는 가득 채워보세요. 여러분들도 포항의 봄바다로 올봄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포항의 봄바다를 즐기는 방법들 어떠셨나요? 전망대 산책부터 바다뷰 캠핑과 서핑까지 올봄 탁 트인 바다와 함께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로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오늘의 로컬 레시피를 찾아서 그녀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자, 봄이 오면 모든 것이 너무 좋죠. 날씨도 따뜻하죠. 꽃도 피죠. 먹을 것도 많죠. 그런데
잠이 와요. 나른해요. 그러다 보니까 봄이 오면요, 기운을 좀 더 업 시키고 입맛을 업 시킬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로컬 레시피 굉장히 기대가 되실 겁니다. 오늘의 셰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봄이 되면 우리 선생님은 뭐가 가장 좋으세요? 봄이 되면 일단은 가벼워지죠. 아, 뭐가요? 생각도 가벼워지고 옷차림도 가벼워지고요. 나는 몸무게가 가벼워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봄이 되면 어떻게 또 입맛을 돋구는 음식들이 많아가지고 네.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충곤증, 막 나른해지는 거,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요리가 맞겠죠 오늘? 네, 그 충곤증을 확 날려줄 수 있는 오늘의 봄의 대표 나물로 캐러 가볼까요? 오늘의 그 주인공이 봄나물이에요. 네. 근데 나물이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나? 저기 비닐하우스 뒤에 가면 야생으로 통통하게 살이 오는 냉이가 밭두릉에 있답니다. 아, 저 뒤에 밭이 있구나. 네. 그럼 냉이는 밭에서 캐야죠. 저 밭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그럴까요? 한번 냉이 가봅시다. 캐러 가세. 겨우내 언 땅을 뚫고 가장 먼저 봄을 마중하러 나오는 냉이. 밭두렁에서 보살핌 없이 피어나도 파릇파릇 존재감 확실합니다. 이게 냉이가 이게 밭에 이렇게 있구나. 네, 그죠? 요 봐봐요. 전부 다 냉이잖아요. 진짜네요. 예전에 진짜 논두렁 이런 데서 막 이렇게 막 탁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 냉이. 오, 맞네. 요. 우와, 많다. 우와, 요요 봐라. 냉이 다 냉이잖아. 진짜 파릇파릇 이쁘다. 아직은 썰렁한 들판에서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만난 냉이는 반갑기만 한데요. 자, 이제 귀하신 냉이 잎이며 뿌리 다치지 않게 잘 캐는 일이 남았네요. 아니, 근데 진짜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요. 그쵸. 이게 야생이니까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려야 얘가 살아남잖아, 추위에. 지금 비닐하우스 재면은 힘이 없지만 야생이잖아. 아이고, 이거야. 동장군도 이겨낸 냉이의 에너지가 어느새 한 바구니 가득. 이제 요리하러 갈까요? 향으로 한 번, 맛으로 또 한 번. 우리 밥상에도 봄이 왔음을 알리는 냉이. 이제는 간편하면서도 색다르게 냉이를 주먹밥으로 즐겨보자고요. 네, 이제 냉이를 캐가지고요. 재료를 쫙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냉이 주먹밥. 네. 근데요, 사실 냉이를 저는 주로 국이나 아니면은 나물 정도로는 먹어봤는데 사실은 주먹밥은 처음이거든요. 주먹밥으로 만들어 먹으면 좋은 점이 뭘까요? 냉이가 이제 주먹밥을 하면 색감도 살릴 수가 있고 또 야외에 들고 나가기도 좋고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좋은 냉이를 먹일 수 있는 방법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주먹밥이니까 만들어서 뭐가 들어간지 먹이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그 봄나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 나물들 중에 하필이면 또 이 냉이로 주먹밥을 만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얘가 본초 강목이 보면 속을 편안하게 하고 간을 이롭게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충곤증을 없애주니까 봄 이러면 냉이하고 연결이 되는 거겠죠. 이 봄의 나른함을 거뜬하게 이겨내줄 수 있는 냉이 주먹밥 재료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아몬드이고 이 아몬드를 갈아넣는 거예요. 갈아 놓은 거. 네. 예. 그거는 식초예요. 걔는 꽃감 소스예요. 꽃감 소스. 일반적으로 꽃감 소스 같은 게 잘 없을 경우는. 없으면 집에 머스타를 써도 상관없어요. 네. 요거는 걔는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홍고추, 참깨. 식감을 좋게 해주기 위하여 브로콜리 약간 다진 거. 요거는 소금. 요렇게 되겠고요. 오늘의 주인공 짜자잔 냉이입니다. 자, 그런데요, 냉이가 사실 우리는 오늘 캤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주부들은 장에서 사야 되잖아요. 그때 잘 고르는 방법이 뭘까요? 야생 냉이는 약간 검은빛이 돌아요. 이제 겨울을 지내려 하니까 일종의 보호색이겠죠. 근데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면 온도가 적정하니까 파릇파릇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약간 보랏빛이 띄는 요런 그렇죠. 검은빛을 약간 띄는 검은빛. 게 우리가 이제 그 야생이니까 그렇죠. 그런 거 타시는 거. 뿌리도 이렇게 길다라고 뿌리하고 이렇게 잎하고 전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재료가 준비가 다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냉이 주먹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이 주먹밥 만들기의 첫 단계는 소금물에 냉이를 데치기. 이때 숨이 죽지 않도록 살짝 데치는 게 중요하고요. 데친 냉이를 잘게 썰어서 참기름, 식초, 곶감 소스와 아몬드 가루 등을 넣고 버무립니다. 여기에 참기름 양념한 밥을 넣고 함께 잘 섞어준 뒤 먹기 좋은 크기와 모양으로 주먹밥을 뭉칩니다. 야, 정말 저 나물을 무칠 때부터 그 봄의 향기가 느껴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밥하고 탁 이게 어우러지는데, 야, 이건 진짜 건강식이다. 보기만 해도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예쁘게 만들고 있는데 계속 가운데를 눌러라. 네. 이거 왜 그러셨어요? 모양이 자꾸 찌그러지는데. 이제 냉이만 먹으면 심심하니까 냉이 페스토를 얹으려고 그래요. 페스토? 페스토가 이탈리아어로 으깨다 이런 뜻인데 예. 열을 가하지 않은 그린 채소. 아. 이게 거기에서는 바질로 하는데 향이 강한 채소로 페스토를 만들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오늘 냉이 주먹밥이니까 냉이로 페스토를 만들어서 새콤달콤 위에다 얹어주려고 그래요. 아, 그 소스처럼 위에다가 이렇게 네. 올려서. 자, 그린 소스. 우리가 주먹밥을 그냥 먹어보면 좀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가운데다가 보통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양념들을 넣는 경우가 있거든. 네. 네, 그죠? 그런데 여기 저희는 위에다가 페스토. 네, 냉이 네. 페스토를 얹어주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냉이 페스토 주먹밥이 되는 거네요. 물론이죠.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여러분. 냉이 주먹밥에서 냉이 페스토 주먹밥. 네, 네. 그러면 냉이 페스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이 페스토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올리브 오일에 데친 냉이를 넣고 갈아주면 끝! 간단하게 만든 냉이 페스토를 주먹밥 위에 얹고 그 위에 치즈 한 조각까지 더해주면 냉이 주먹밥 진짜 완성! 짜잔! 냉이 주먹밥으로 식탁 위에 봄이 만개했습니다. 봄이 왔네, 봄이 와. 아니, 야, 이 요리의 완성은 데코레이션. 저도 많이 들어봤지만 완전 초록초록초록한데 노란색 치즈가 탁 올라가니까 야, 개나리꽃 핀 것 같아요. 봄 온 것 같죠. 네, 냉이와 개나리꽃. 이것도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개나리 냉이 페스토 주먹밥. 너무 길어요. 그렇죠. 자, 맛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번 맛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래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 왔네요. 주먹밥이라 먹기도 편하고 냉이의 깊은 향과 알싸한 맛에 봄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냉이 주먹밥. 절대 미각을 가진 동주 씨의 시식평도 들어볼까요? 저는 계속 어떻게 맛을 표현해야 될까 음미하면서 먹다 보니까 너무 많이 먹어버렸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 묘한 맛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입에 싹 들어갔을 때 전체적으로 뭔가 담백한 맛이 드는데 중간중간에 이게 우리가 오늘 뿌리까지 그대로 살렸잖아요. 그 냉이의 뿌리가 식감이 꼭 고기 같기도 하면서 뭔가 아삭아삭 씹히면서 그 끝까지 나는 냉이의 향. 그렇죠. 예, 그게 계속해서. 그리고 이게 치즈가 고소하고. 네, 그러면서 또 치즈의 어떤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나면서 그리고 뭐 들어갔던 모든 재료들이 한 번씩 주인공이 됐다 사라졌다, 주인공이 됐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맛이 동시에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그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누구나 네, 먹을 수 있고. 편안하게 즐겁게 먹을 수 있는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뭔가 봄 기운이 확 살아나는 느낌, 건강한 느낌이 확 듭니다. 봄이 되면 다들 뭘 먹어서 기운을 복돋을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오늘 이 레시피 한번 잘 기억하셨다가 냉이 페스토 주먹밥 요걸로 한번 봄 기운을 북돋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봄의 전령사 냉이가 우리 식탁 위에도 봄을 데리고 왔습니다. 나른해지기 쉬운 봄철, 냉이 주먹밥과 함께 활력과 행복을 충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때론 달콤하게, 때론 구수하게 우리 지역 작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 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 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곧 다가올 봄처럼 화사한 그림이 반기는 곳. 행복한 여자 춘심이 시리즈로 유명한
이철진 작가의 갤러리 겸 작업실이 경주 진현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며 가며 누구나 볼 수 있는 열린 공간에 작업실을 마련한 이철진 작가를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한 여자 춘심이라는 작업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 이철진입니다. 20년 넘게 춘심이를 그려온 이철진 작가. 원색을 이용한 화사한 분위기와 햇살처럼 환하게 웃는 표정이 이철진 작가가 그리는 춘심이의 특징인데요. 행복한 여자 춘심이는 어떻게 만들어진 캐릭터일까요? 제 작품은 이제 행복한 여자 춘심이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들을 제가 이제 형상을 해서 제 앞에 같이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 그런 모습들을 해서 특징이 있는 사람들을 제가 캐치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고 춘심이라는 이름을 통칭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부 사람들이 관람을 하면서 자기의 모습으로 이렇게 상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대학에서 서양화와 동양화를 모두 전공한 이철진 작가의 춘심이는 일반적인 서양화, 동양화 작품과는 다르지만 그 둘의 매력을 모두 갖고 있기도 한데요. 어떤 이유로 춘심이를 그리게 됐을까요? 춘심이라는 이거는 원래는 제 호로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90년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걸 아호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 이름이 춘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착안을 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칭하는 그런 식으로 춘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죠. 춘심이의 특징은 실질적으로 이제 웃는 모습입니다. 그 전에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자신의 어떤 상념적인 어떤 부분들을 많이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있는 어떤 생각에 잠겨 있는 어떤 여성들을 많이 그렸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어떤 계기가 2008년도에 제가 이제 뉴욕 전시를 이제 참가하게 되면서 브루클린이나 이런 쪽, 뉴욕 쪽에 이제 작가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작가적인 어떤 아티스트의 어떤 그런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났어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면서 굉장한 또 그 에너지나 이런 어떤 긍정적인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내 자신에 너무 빠져서 내 그림만 그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한국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더 좀 생기 있는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활짝 웃고 있는 표정과 춘심이라는 이름 때문에 얼핏 하나의 캐릭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세히 보면 그림마다 체형도 스타일도 모두 다른 춘심이. 이렇게 수많은 춘심이는 어떻게 탄생할까요? 결국은 이제 하나의 어떤 상업적인 어떤 캐릭터를 제가 그리는 것은 아니고 제 작업이라는 어떤 자유스러움 속에 등장하는 어떤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는 어떤 이미지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체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 스타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색감이나 이런 게 이제 결국은 이제 팝아트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조금 이렇게 차용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라서 결국은 검은색이 그렇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림 속에. 그리고 이제 제 작업에 등장하는 이 색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좀 원색적인 걸 좋아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또 결국은 또 에너지를 더 많이 이렇게 받고 하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이제 통일되는 거는 이제 웃는 모습입니다. 긍정적인 어떤 부분들을 뽑아내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이렇게 착안하다 보니 눈을 떠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느낌을 주는 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눈을 웃는 모습으로서 눈을 감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가장 그림에 잘 어울려서 제가 이렇게 그리고 있죠. 같은 듯 하면서도 전혀 다른 개성을 간직한 춘심이들.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모습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기분이 좋다는데요.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게 만드는 춘심이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제 그림 속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또 비어있는 여백입니다. 그 서양화에 꽉 채워지는 어떤 화면이 아니고 인물을 해서 나머지는 비워두는 어떤,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크게 와닿죠. 포인트가 인물이 확 주가 되는 어떤 그런 이유도 이 여백 때문에 사실은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먹이 주는, 동양하니까 먹의 어떤 그런 느낌들이 좋아서 블랙을 많이 사용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 먹이라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가지지 않고 이걸 검은색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사람들한테 어떤 부분에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색을 조금씩 사용을 했는데, 팝아트나 이런 쪽, 앤디 홀이나 이런 쪽에서 제가 젊었을 때 굉장히 또 그분을 또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용하는 이 원색적인 어떤 색깔들이 단순한 어떤 느낌이면서도 가장 강렬하게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기 위해 그림을 그린다는 이철진 작가. 좀 더 많은 이들이 편하게 작품을 감상하고 쉬어갈 수 있도록 갤러리 카페를 열었는데요. 춘심이 그림과 소품으로 가득한 카페는 이철진 작가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좀 쉬는 부분이 중요한 어떤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작업실만 있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갤러리만 한다든지 이랬을 때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이렇게 와서 어떤 쉴 수 있는 공간은 사실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렇게 차를 한잔 하면서 또 담소도 나누고 또 작가하고 또 만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한번 해보자 싶어서 이제 갤러리 카페는 꼭 이렇게 하게 됐죠. 보통 사람들이 이제 갤러리 카페를 갔다가 이래 오면 그 작품 봤나? 그 작품 안 좋더나? 이러면은 작품이 있었나? 뭐 이런 식으로 작품을 본 거를 기억을 못 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통 갤러리 카페라고 하면 사람들이 들어가면 작품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공간 자체를 그냥 사람들이 갔다 오는 거지 어디에 그림이 있었고 이런 거를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면 여기에 제일 먼저 이제 들어오는 게 일단 큰 작품들이 제일 먼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이제 이 그림을 기억을 하더라고요. 1층에서는 작가의 작업 모습을 보거나 직접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2층에서는 차 한 잔과 함께 편안하게 그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누구나 편히 찾을 수 있는 문화 맛집이 생겼네요.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리고 저 미소 하나만 봐도 커피 마시면서 즐거움을 줄 수 있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가끔씩 이쪽으로 불국사 쪽으로 오게 되면 제가 여기 들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림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친구도 만나고 너무 좋아요. 행복한 여자 춘심이 시리즈로 밝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물하는 이철진 작가. 그의 작품은 포항 시내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포항 시내의 화사한 분위기를 선물한 것처럼 이곳 불국사 진현동에도 미술로 기여하고픈 바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진 나고 지금 코로나 나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 여기 발길이 좀 많이 끊겼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문화 예술인들도 좀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카페도 더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뭐 나름대로의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쪽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행복한 에너지를 그림에 담아보내는 이철진 작가. 그의 작품을 언제나 볼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춘심이와 함께 봄 맞으러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Hold on, little girl.
그날 쓰는 생선을 하루 전날 이제 잡아서 숙성을 시켜 놓는데 이제 하루 숙성시켜 놓은 생선을 이제 손질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뼈하고 살하고 이제 분리를 하는 과정이고 이렇게 손질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회를 썰어서 초밥을 쥐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희 가게 평균 연령이 거의 지금 한 26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20대 때 이 가게를 창업했고 저보다 조금 더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30이니까 28 되던 해였죠. 네, 27 이제 말부터 이제 가게를 준비해가지고 28대에 여기를 오픈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일식집을 운영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봐오면서 그냥 계속 제 꿈이 그냥 똑같았던 것 같아요. 사실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른 것도 있었죠. 많이 조금 제가 각오를 했던 거니까 당연히 고생할 줄을 알았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될 줄은 몰랐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서 요새는 되게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오픈하면은 거의 마감할 때까지 손님들 계속 많이 오세요. 2시 반까지 계속? 네, 2시 반까지 거의 많이 계신 분이 많으세요. 테이블이 몇 번 정도 도는 테이블 보통 한 많으면 3번 정도, 3-4번 정도까지 돌고요. 장난을 많이 칠 겨를은 없고요. 대신 이제 일하면서 틈틈이 이제 저희가 정말 실없는 아재 개그를 굉장히 많이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장난을 많이 쳐주십니다. 웃으면은 오히려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정색하고 싫어하는 팀이 되면 되게 좀 만족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에 창업한다는 게 사실 쉬운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많이 비우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가게를 오픈을 해서 나도 정말 잘 되는 가게 사장들처럼 정말 저렇게 잘 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이 사실 정말 하나도 없었고요. 정말 마음 비우고 처음에는 손님들이 맛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고 처음 오픈했을 때는 네, 정말 부족한 점도 많았었죠. 네.
오픈을 하고 한 7개월쯤 됐을 때 자리가 좀 잡혀간다 싶었는데 그때 이제 불매운동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식 이렇게 분위기로 다 해놨는데 불매운동이 터지고 다시 좀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이끌어 나가야겠다 하면서 가고 있던 시점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요. 진짜 뭐 점심에 한 팀, 저녁에 2팀.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친구가 있었는데 닫을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친구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문을 닫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 터지면서 하루 이제 정말 2-3팀씩 손님을 받을 때에는 그 누구도 위로를 이제 함부로 건넬 수 없는 그 정도로 이제 사람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옆에서 같이 봐오니까 그냥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도 제 꿈을 위해서 돈도 저축해야 되고 생계비가 필요한데도 그 이상으로 그냥 옆 사람이 걱정되는 게 더 마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 정말 밤마다 정말 눈물 머금으면서 그렇게 한 달 정도를 보냈던 것 같고 너무 걱정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해서 네. 뭐 코로나 끝나고 이제 메뉴를 다 바꿔서 다시 시작하면은 그래도 손님이 어느 정도는 와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정말 이악 물고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또 소문이 나서 이제 손님이 많이 찾아주셔서 또 그만큼 매출도 오르고 또 나중에는 우스갯소리로 저희들끼리 뭐 나중에 우리 가게 앞에 줄도 서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또 그렇게 줄을 서 계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 되니까 영업시간 전에도 이제 손님들이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Life is perfect today. 전 창업을 하기 전 마지막 가게로 발돋움하는 가게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절실하게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창업을 슬슬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제 저에 대한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하던 공부 포기하고 요리가 좋아가지고 한번 열심히 배우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지 못했던 거를 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제 미래를 향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가 시작점이라 생각하고 이 시작점을 아주 단단하게 잘 잡아가려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Today, I wouldn't want to spend it any other way than like this. Life is perfect with you. Life is perfect today. It feels like someone else whose heart was wrecked, who drifted through this world in loneliness. Now I find you in this. 다 됐어? 네. 마무리할게. 오늘 같이 들어가서 이제 푹 쉬고 내일부터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자, 알겠지? 네. 날씨 추우니까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고 집에 가서 푹 자도록 하자, 알겠지? 오늘 하루 너무 수고했어.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캠핑 인구 600만 시대,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자연을 벗삼는 캠핑족이 늘면서 그 모습도 각양각색인데요. 취향 따라 즐기는 개성 만점 캠핑에 이제 막 내놓은 신상 캠핑이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보물섬 남해의 한 캠핑장. 코로나 시대 방역에 맞춰 최소 인원만 받는 캠핑 성지입니다. 여기가 단순 캠핑장이 아니고 보니까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다음 뮤지엄, 박물관, 미술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기랑 같이 우리 애랑 같이
전시관 구경도 하고 캠핑도 하고 같이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개장한 지 한 달도 안 됐지만 입소문난 이유가 따로 있었네요. 간단히 짐 풀고 미술관으로 직행. 뮤지엄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뮤지엄 남해는 동창선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새로운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매월 새로운 전시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작가들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역 작가를 위한 전시 공간부터 청년 작가를 위한 레지던스 창작실, 지역민과 캠핑족을 위한 체험실에 커피향 가득한 카페까지 갖출 건 다 갖춘 최신식 미술관입니다. 2월 한 달은 진주에서 활동하는 박범주 화가의 작품이 전시 중인데요. 푸들 모양의 설치 미술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끕니다. 21세기에는 식물적 남성이 사랑받지 않을까. 그래서 식물적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안개꽃을 통해서 했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한 시절이 언제였을까 생각할 때 파도 치는 바람 부는 그곳에 가서 내가 거기에서 어떤 이상의 날개를 펴고 있다. 작가에게 직접 듣는 작품 설명은 이곳만의 보너스겠죠. 이렇게 딱 앉아서 뭔가 이렇게 영화 한 편 간단하게 보고 끝내는 그런 느낌의 갤러리 오늘 전시회였던 것 같아요. 미술 감상으로 몸 풀고 본격적인 체험 활동 들어갑니다. 제가 손수건을 한 장씩 준비를 했는데 그 손수건을 이제 염색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손수건 외에도 이제 뭐 실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끈 같은 걸 체험해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젖었을 때 잉크가 빨리 퍼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얻은 방법인데요. 이제 미리 적셔 놓으면 이제 이 염제가 들어갔을 때 바로 침투가 돼서 염색이 더 빨리 확실하게 되는. 들어갔다가 공기 중으로 나올 때 색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산화 작용이 일어나서 이제 색이 바뀌게 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초록색이 보일 때 최대한 고르게 잠기게. 이렇게 초록빛인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파란빛으로 변해요. 색감과 촉감을 동시에 느끼는 천연 염색. 완성된 손수건은 선물로 가져가세요. 이게 스케치가 우리가 조금 길어졌는데 혹시 꽃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화병이 좀 더 내려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꽃을 살리는 게 좋을까요? 이번에는 그림 그리기, 미술 교육. 여기 선생님 선을 하나 그었죠? 아까 지아가 그린 꽃의 줄기예요, 맞지? 이렇게 라인이 나왔죠? 아, 따라 그리면 돼요. 장미랑 강아지 뿔이랑 네잎클로버랑 해바라기랑 예쁘게 그려서 제 방에 걸어둘 거예요.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체험이라는데요.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생활 자체에서 미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체험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미술 치료도 인기 프로그램인데요. 한 필로 그림을 그리는지 이렇게 끊어서 그림을 그리는지 끊어서 그리는 거 저는 지금 처음 봤어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가지고 그리고 싶은 내용을 마음껏 그리는 거예요. 평소에 그리지 못했던 거든 뭐든 그래가지고 그 그림 내용으로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정서가 어떤지 심리 미술하고 같이 병행을 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우주 그렸어요. 행성도 많고 그림 그릴 것들도 많고 예쁘니까 그렸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었어요. 이제 일반적인 그리기 수업이겠지 하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렇게 전문가 선생님도 계시고 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적극 추천합니다. 미술관에 머물며 재능 기부로 동참한 작가들도 있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한 달 살기 하려고 온 거고 이제 원래는 제가 개인 작업을 하려고 왔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개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돕고 싶었었거든요. 이제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이제 추후에 제가 한 달 살기 끝나고 이제 떠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뮤지엄 남에 관련해가지고 뭐 디지털 드로잉 작업이나 다양한 디자인 작업 필요하실 경우는 언제든지 협조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미술 체험으로 감성 키워봤다면 이제 갬성 캠핑도 즐겨봐야겠죠. 마시멜로 구워 먹는 거예요. 달달해요. 달달한데 약간 찐득찐득하고. 모처럼 가족이 함께하는 야외 활동. 근데 있잖아. 엄마가 회사 가고 아빠가 휴직하면 안 돼? 엄마가 돈 벌고? 응. 왜? 이제 아빠 맨날 캠핑 가자 하려고 그러지. 장박해요. 방학 내 집에만 있다가 밖에 나와 고기도 구워 먹고 미술 체험도 하고 좋을 수밖에요. 천연 염색 그거 물 내리는 거 하고 전시실에 안개꽃으로 만든 강아지 구경하는 거야. 이제 어디로 갈까 장소도 알아봐주고 해줘서 고맙고, 또 우리 혜민이는 자연에서 더 밝고 건강하게 크는 것 같아서 보기 좋고, 쭉 가보자. 여기서 잠깐! 이곳 캠핑장의 예약 조건이 다르다는데요. 저희 캠핑장 이용하실 때는 꼭 하루 2인 이상 필수 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작가와 함께하는 체험 2인을 이용해야만 저희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캠핑장이 변신하고 있습니다. 감성까지 생각한 미술관 옆 캠핑장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